늦기 전에 법은 만들었다. 근데 그 법이 충분한지 모르겠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이 법만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있었고 뭐 그 자체도 많은 역할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만 2년을 넘기기 전에 이런 큰 법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는 잘 됐다. 근데 두 번째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했던 거는 지금 NDC가 40으로 정해졌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1.5도씨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가 아닌가. 거기에 따른 비판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정치와 법을 배운다라고 하셨으니까 시행령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거는 그냥 배웠는데 이게 방금 제가 말한 게 시행령인 거예요? 그쵸. 아, 이 법에서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다시 하위로 내려보내요. 그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우리 전체 국가, 시민, 기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법령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의 설정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 7항에 이걸 다 적으려고 했더니 너무 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많아서 이거는 따로 정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이 잘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행령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상위인 법률에서 위임한 그 테두리 내에서만 정하기 때문에 법에서 잘못돼서 위임됐으면 여기도 잘못 적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은 잘 보면 에너지와 관련해서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법이 그렇게 안 정했으면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내용이 여기에 따로 적혔을 가능성이 없어요. 석탄 발전을 폐쇄, 감축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이 법에서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도 안 적혀 있을 거고 그거는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법이 거기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 법에서 명확하게 하려면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네. 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더라도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고 대도시에 집중화돼 있고 지방은 점점 인구 수도 작아지고 소멸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사실은 중앙 집권이 아니고 지방 분권이에요. 네. 에너지 측면이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분권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각의 독립된 지역 단위들이 그 자체로 순환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어떤 커다란 대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서울특별시는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냐 그러면 저기 동해에서 끌어와요. 서울 시내에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인천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을 가져가죠. 그러면 서울특별시만 보면 현상만 보면 되게 이기적이죠. 에너지는 저기 강원도에서 끌어다 쓰고 물도 깨끗한 저기 바깥에서 끌어다 쓰고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버리고. 서울 바깥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서울시는 청정도시다.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데 이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은 지방 분권,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해요. 지금 이 구조는 탑다운 형식이에요. 국가가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춰서 광역지자체가 계획을 만들고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만드는 구조인데 어찌 보면 거꾸로 올라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큰 그림, 목표는 설정하는 건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건 맞다. 근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것들은 지방 단위에서 올라와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전체 다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시행령을 탓할 게 아니고 법에서 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뭔가 의문이 생겼던 게 있는 게 목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IPCC 특별보고서 감축 권고에 따르면 5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네.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법에서 나온 거는 35%고 따로 더 나온 목표도 40%잖아요. 이렇게 애초에 목표를 더 한 45, 30으로 잡아버리면 20이나 10%로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의문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시행령 읽으면서 비판받을 지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절차법이라고.
그 법에 보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을 우리가 입법하고자 합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게끔 돼 있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의견 같은 경우는 장관들이 모여있는 국무회의에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논의하도록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우와. 그래서 적극적으로 쳐다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걸 의견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고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헌법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한 걸로 아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참고한 게 우르엔다 소송을 좀 참고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덜란드 정부가 감축과 관련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승소를 했어요. 대박.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로 이 목표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데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낸 것 같은데 헌재에서 어느 정도로 성의 있게 검토를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논쟁이 있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추후에 개정이 된다라든지 보완이 되겠죠. 저는 소아양 덕분에 제 나름대로도 많이 공부를 했고 오늘을 기회로 해가지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소아양이 훨씬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실행에 옮길지 그것까지 생각하는 걸 보니까 전 좀 반성을 많이 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할 때 법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뭔지 모르겠고 이랬는데 같이 알아보니까 나중에 혼자 읽어도 조금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고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 보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